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7월 25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평화산업이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평화산업이 첫 번째 방송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화산업을 방산 관련주로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고, 폴란드에서 거의 뭐 무기 수출 거의 대박이라고 봐야 되겠죠? K2 전차만 화면에 보시면은 이 K2 전차 요거를 이제 1000대 이상 이제 수출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최소 17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K2 전차뿐만 아니라 뭐 FA-50 경공격기, 그리고 K9 자주포 경공격기, 요거는 카이 아시죠? 카이 여기서 당연히 할 거고, K9 자주포는 하나 디펜스에서 할 건데, 이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수혜라 보시면 될 것 같고, K2 전차는 현대로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아침 장 초반 같은 경우는 괜찮았거든요. 주가 흐름이. 현대로템 지금 한번 볼까요? 현대로템 참 오늘도 2.87%.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급등 나오게 되면서 전고점 23,000원 돌파가 되고, 뭐 요거는 돌아선다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26,000원 다음 저항대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량 공급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요. 갑작스럽게 폭탄 수준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참 폴란드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폴란드 쪽에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성능을 인정받게 되면은 아마 이게 서유럽까지만 확대가 될 겁니다. 지금 유럽 쪽에서 이제 나토군을 30만 원까지 증원을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참 유럽이 참 등신들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이것들이 왜 선진국인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예전에 아시겠지만은 2011년인가요? 2011년, 12년? 그때 당시에 그리스 디폴트 얘기 나게 되면서 유럽 재정이 엉망인 걸 알았어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재정적인 부분을 봐도 엉망이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되게 되면서 러시아도 무기가 좀 속된 표현 좀 쓰겠습니다. 무기가 병신인데, 제가 볼 때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란지 뭐 이런 그 헝가리란지 이 러시아에 인접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자주국방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걔들도 자체적으로 무기를 사고 군사력을 증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기를 사야 되는데, 유럽 내에서 사더라도 독일제 무기 일단 비싸요. 일단 비싸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원은 해주지만은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그 수혜가 지금 한국 쪽으로 이제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K2 전차가 성도 괜찮은 상황이고, 물론 이번에 어찌 보면 드론 공격에 대한 어떤 한국 그 전차들의 방어가 괜찮은가? 일단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싼 가격에, 예전에 어찌 보면 현대차가 성능 대비 싼 차 이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K2 전차가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K2 전차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수출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이게 서유럽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만 잘 성사가 되게 된다라면은 이제 무기 수출국 빅2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얼마만큼 폴란드와 무기 수출 계약을 잘 하느냐가 저는 우리나라 방산 사업에 또 한 단계 그 진보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가 좀 세버렸는데, 어쨌든 이런 수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평화산업이란 기업도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로템이 지금 K2 전차를 이제 수출하잖아요. 탱크 수출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궤도, 캐터필러 이거를 현재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기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궤도가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아시죠?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이게 체인이라는 게 맞나? 하여튼 요거를 이제 공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현대로템이 17조, K2 전차 1000대 수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수혜주로 일단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보면은
이제 현대차 수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현대차가 조지아 주정부로부터 2조 4천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뭐 엘리바마라든지 조지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현대기아차 생산 공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화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혜가 좀 되는 계열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자, 어쨌든 상한가, 종가 이거 지켜준 거 상당히 좀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상한가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라면 오늘 지난주 금요일날 30% 상승, 그리고 오늘 10% 넘는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6.9%지만은 장중 10% 넘는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 만에 한 40%면은 차익 실현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은 거래량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상승과 매수와 매도 거래량이 저는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 체결 강도를 보게 된다면은 현재 87이거든요. 87이고 지난주 금요일날 275. 그러니까 체결 강도가 100, 단순하게 100이 넘으면은 매수의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75 정도 되게 되면은 상당히 매수의 힘이 강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87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 장 초반에도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상한가 힘에 의해서 갭으로 떴지만은 장 초반에 129 정도 매수 체결 강도가 떴지만 지금은 129에서 87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 매수의 힘보다는 매도의 힘이 조금 더 우위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성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가 1805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1805원 이상 고가놀이가 일단 지속이 된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고가놀이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5일선과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고 상승이 나오든 아니면 그 이전에 또 치고 나가든 아마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매도 힘이 좀 우위를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 6%가량의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고가놀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가까지 이 흐름 유지가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충분히 그러니까 상승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입니다. 오늘까지도 조정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3.5%가량 상승 흐름이 나온 상황이네요. 항상 종목이 그래요. 예상대로 안 가요. 예상도 안 가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올선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라면 오늘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 거래량을 뒤집게 되고 오늘 또 양봉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냥 여기서 바로 이제 이틀 조정받고, 이것도 조정이라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음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루 조정 나오고 또 바로 상승으로 전개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게 종목 내용을 말씀드리면 눈치를 좀 챌 것 같은데, 의무 휴업 폐지 다시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항상 마트 가려고 그러면은 꼭 이상하게 머피 부칙도 아니고 휴무일날 딱 걸려요. 그래가지고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또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날. 그리고 예전에는 마트가 24시간 영업했었거든요. 그러면 밤에 그냥 심심할 때 그냥 마트 구경 가고, 여름에 가면 또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주잖아요. 한 바퀴 쑥 돌면서 시시코너도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재미가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마트 같은 경우에. 제가 또 엉뚱한 얘기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이 의무 휴업 폐지된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내년에 총선 생각하면은 아마 야당에서도 반대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폐지하자는 여론이 더 높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표를 생각하게 되면은 뭐 여론독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12년도인가요? 그때 의무휴업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10년 만에 폐지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일요일날 엮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이틀이잖아요. 특히나 또 일요일 토요일날 마트에 사람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매출 반영치도 무시를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또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 완연하게 상승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하락할 때 거래량과 뭐 상승으로 전환되고 난 뒤에 거래량과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80만 주 이상 대량 거래와 그리고 11만 원을 바로 회복시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바로 골든 크루스가 나왔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정도 추세를 보게 되면 14만 원 부분까지는 뭐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뭐 여기서 장을 봤던 아니면 돌파를 하던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1차 분기점과 1차 목표 주가는 14만 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적인 분기점을 잡았는데 요 정도 가게 되면 또 241선 이평선을 만날 것 같아요. 만날 것 같기 때문에 뭐 14만 원 정도 뭐 충분히 뭐 가격을 분기점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대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4만 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달 그리고 3월 달, 4월 달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뭐 일단 한번 여기서 헤딩이라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뭐 14만 원 좀 가격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는 종목들이 최근에 좀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히든 종목도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려고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좀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